다이어트 하면 누구나 관심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지금 다이어트를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계신 분 중에 혹시 나는 다이어트 한 번도 안 해봤다 하신 분 계신가요? 네, 23%에 해당됩니다. 다이어트가 필요하냐고 했던 질문에 86%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23%가 지금 다이어트가 하지 않다고 한 만큼 많은 분들이 지금 다이어트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성인 비만율이 40만 명씩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국제 비만 연구회에서는 2025년이 되면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비만 환자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2명 중에 1명이 비만 환자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지금 식습관이 가장 큰 원인이 되겠죠. 다이어트를 하는 이유는 다양하게 이유가 되게 많아요. 나이대별로 10대에서 50대까지 보통 보면 10대에서 30대 정도까지는 외모를 위해서 다이어트를 하는데 40대, 50대가 될수록 건강을 위해서 다이어트를 하게 됩니다. 가장 많이 큰 이유가 스스로 모습에 만족하고 싶어서 그리고 예쁜 옷을 마음대로 입고 싶어서 다이어트를 하는 분들이 가장 많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50대, 60대는요 제가 만성질환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보통 다이어트를 많이 하는데 거꾸로 생각하셔야 돼요. 건강해야 살이 빠집니다. 다이어트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죠. 바나나 다이어트, 레몬 디톡스 다이어트, 그리고 한 가지 음식만 먹는 원푸드 다이어트, 그리고 나트륨, 설탕 같은 거는 먹지 않고 단백질이나 채소를 먹는 덴마크 다이어트식이 있고요. 그리고 또 병원을 이용하시는 분도 되게 많죠. 한의원이나 병원. 그런데 이 모든 다이어트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살은 다 빠져요. 하지만 건강을 챙겨갈 수도 없고 다시 음식을 섭취했을 때 요요가 올 수밖에 없겠죠.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우선 체질부터 개선해야 되는데 사람마다 똑같이 음식을 먹었는데 누구는 살이 찌고 누구는 살이 안 찌는 사람이 있죠. 그 살이 안 찌는 체질로 바꾸려면 첫 번째가 기초 대사량을 늘려야 합니다. 내가 숨만 쉬어도 내가 먹은 음식물이 에너지로 다 쓰여지는 것들을 의미하고요. 두 번째는 근육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운동대사. 세 번째는 먹었던 음식물이 소화가 잘 되어서 쓸 때 쓰이고 노폐물이나 찌꺼기들은 잘 분출시켜서 소화 기능이 좋아지면 우리가 먹었던 음식물이 쌓일 일이 없어요. 그러면 다이어트에 도움을 주는 일이에요. 우리 제품에는 신혈관계, 숨만 쉬어도 기초대사량을 증가시켜주는 심장, 혈관, 폐 건강에 도움을 주는 제품이 세스테, 프로라고 하는 C300, 키노상본, 바이오메가가 있고요. 근육량을 증가시켜주는 누트리밀, 소인프로틴, 웨이프로틴 제품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화계에 도움을 주는 장, 위, 간 건강에 도움을 주는 sep타실, 파이버지, 프로바이오틱, 단백 등으로 건강을 챙겨가실 수 있습니다. 슬림한 몸매를 되찾아주는 건강한 비움이라고 나와 있죠. 리셋. 보통 다이어트 하면 디톡스나 장 청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컴퓨터에 리셋 버튼 있죠. 예전에 소개되듯이 예전에 건강했던 내 몸으로 되돌린다는 것으로 몸을 깨끗하게 클렌징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리셋 다이어트의 공통점은요. 첫 번째, 굶지 않는 저혈당 다이어트. 두 번째, 몸에 무리가 없는 계단식 다이어트. 세 번째는 요요가 없는 다이어트입니다. 1단계는 7일 동안 일반 식사를 하지 않고 누트리밀로 식사 대용을 하시는 건데 이때 몸의 독소를 제거하는 단계입니다. 우리가 입으로부터 항문까지 뚫려있는 세포를 외벽세포라고 해요. 외벽세포 재생 주기가 보통 7일에서 10일 정도이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해독을 7일 정도로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이때 빠지는 무게는 2.5에서 3kg 정도인데 몸무게가 아니라 독소 무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단계는 내가 원하는 체중 감량이 아니라 사이즈 감량이 될 때까지고 한 끼는 일반 식사를 하시고 두 끼는 누트리밀로 대체를 하는데 이때 계단식으로 감량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유지 단계. 우리 몸은 계속 예전으로 되돌리려고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빠진 사이즈를 내 몸인 것처럼 기억할 수 있게 유지할 수 있는 단계인데 이때는 한 끼는 두 끼를 일반 식사 드시고 한 끼를 누트리밀로 대체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일주일간 빠지고 그리고 또 유지하고 또 빠지고 유지하고 계단식으로 감당이 되는데요. 사람 체형별 유형에 따라서 모두가 계단식으로 빠지는 건 아닙니다. 남성이나 근육이 많은 체질은 그냥 자연스럽게 빠지고 여성이나 질환이 많은 체질은 이렇게 계단식으로 가장 일반적이죠. 그리고 기초대사나 신진대사가 떨어져 있는 감소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7주나 8주 동안 전혀 빠지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게 몸의 대사 기능부터 좋게 만들어 놓고 빼기 때문이고요. 네 번째로 급격한 다이어트를 하거나 식사가 불규칙적이었던 사람들은 오히려 처음에 찌웠다가 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를 많이 들어갔는데 오히려 해독 단계에서 1kg, 2kg 찌는 사람들을 보면 나는 왜 다이어트를 했는데 살이 안 빠지고 찌냐고 이렇게 질문하실 때 이런 내용들을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스텝 다이어트 섭취 방법은 이렇게 1단계는 일반 식사를 전혀 안 하시죠. 그동안 영양 섭취가 좀 불균형이 되어 있었고 일반 식사를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누트리밀로 대체하면서 많은 영양제를 섭취를 하게 되고요. 2단계에 한 끼 일반 식사 하실 때는 한식 위주로 드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3단계 유지 단계는 한 끼를 누트리밀로 드시고 두 끼를 일반 식사로 드시면 되고, 이때 간식을 드실 때는 당분이 있는 것보다는 과일이나 야채, 과일 말고 이제 채소 위주로 방울토마토, 오이, 당근 등을 드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다이어트 할 때 가장 중요한 식사 대용식이죠. 다이어트 할 때 이제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얘기한 게 한 끼 다이어트를 할 때 칼로리를 정말 권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200에서 300칼로리는 꼭 준수를 해달라. 200칼로리를 드시지 않으면 살은 빠지는데 기초대사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건강 잃을 수 있고 요요가 올 수밖에 없죠. 그런데 대부분의 회사들이 200칼로리를 준수할 수가 잘 없어요. 200칼로리가 넘어버리면 살이 잘 안 빠지거든요. 그러면 살까지 빼려면 원료를 저혈당 원료를 가지고 가야 됩니다. 돈을 벌기 위한 회사, 살을 빨리 빼기 위한 회사들은 이렇게 칼로리를 준수할 수 하기가 어렵고요. 두 번째로 단백질, 다이어트 할 때 단백질 중요하죠. 단백질도 12g 이상은 드셔라. 식이섬유는 7g 이상 드셔라고 권장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회사들이 칼로리는 90칼로리, 120칼로리 이렇게 가져가고요. 단백질은 7에서 8g, 식이섬유는 4에서 5g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누트리밀은 한 끼에 235칼로리로 저혈당 원료를 가지고 가고 있고요. 단백질은 세계보건기구보다 오히려 권장량이 더 많은 15g, 식이섬유는 9g의 함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식사 대용식으로 그리고 각종 비타민, 미네랄, 7대 영양소가 정말 균형 있게 배합된 제품입니다. 다이어트 할 때 단백질 정말 중요하죠. 운동 후 근육이 또 손실이 될 수도 있고 망가진 근육을 재생해주는 데도 단백질이 도움을 주고 있는데요. 이 단백질은 우리가 에너지를 쓸 때 탄수화물, 지방으로 에너지를 먼저 써요. 그러고 나서 단백질로 에너지를 쓰는데 단백질이 손실이 되면 기초대사량이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유산화에서는 궤도에서 얻은 소위 프로틴과 우유에서 얻은 웨이 프로틴이 있는데 이게 1회 분량당 단백질이 또 10g 있죠. 그리고 칼로리도 50칼로리. 누트림이라고 같이 드시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285칼로리의 단백질이 1회 분량 25g에 정말 많은 단백질을 섭취를 할 수가 있으니까 제가 많은 경험을 봤을 때 굳이 운동을 하지 않아도 체지방이 감량되고 근육량이 증가되는 경우를 많이 본 게 이렇게 단백질 함량 때문인 것 같습니다. 장 건강에 기초인 하이버지 플러스. 사람은 누구나 장 속에 2kg에서 15kg 숙변을 가지고 있죠. 매일매일 변을 보는 사람도 2에서 3kg 숙변을 가지고 있는데 식이섬유는 변을 묽게 부풀려서 밖으로 배출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유산화의 하이버지 플러스에는 차근잡이 식이섬유 3.3g 그리고 탄수화물 식이섬유 12g 그러면 엄청나게 15.3g의 식이섬유를 또 드실 수 있고 아까 뉴트리밀에서도 9g을 드셨잖아요. 고함량의 식이섬유를 드시다 보니까 사람들이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황금색의 바나나 변에 많은 양의 변을 경험하시면서 다이어트가 끝났을 때
가장 사랑받는 제품으로 5G 플러스를 손꼽는 분이 되게 많으셨어요. 저는 다이어트 때문에 이 제품을 남편한테 드린 건 아니고요. 그래서 설사를 해서 이 제품을 남편한테 처음 한번 줬었거든요. 줬는데 사실 처음에 맛이 좀 그렇죠. 예, 그래서 남편이 뭐라고 했냐면 왜 꾸중물을 주냐고.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바로 매일 설사만 하시는 분이 항문변을 오신 거예요. 40평생 항문변을 처음 봤다고. 이제는 안 태워두면 서운해해요.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영양 섭취를 많이 하지, 음식물을 조금 줄이다 보면 영양 섭취가 부족하기 쉬운데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으로 에너지를 쓰잖아요. 그 에너지를 쓸 때 탄수화물은 포도당, 지방은 지방산,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소화효소로 분해시켜서 에너지를 쓸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분해시킬 때 번개탄 역할을 하는 비타민, 미네랄이 필수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고함량의 비타민 14종, 흡수력이 높은 비타민 9종이 헬스팩에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가의 몰리브덴이 함유되어 있어서 독소 배출에도 기여를 하고 있고요. 다이어트 하면 아무래도 힘이 많이 없죠. 에너지 비타민으로 알려져 있는 비타민 B군, B군이 함량이 되게 많아서 활력 있는 다이어트를 할 수가 있고, 또 못 먹게 되면 신경이 조금 예민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가 함유되어 있어서 신경 안정 역할에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바이오 오메가, 다이어트 할 때 지방도 드셔야 하죠. 불포화 지방산인데 내가 섭취한 음식물이 혈액을 통해서 세포한테 전달을 해요. 그런데 혈액순환이 잘 안 되면 제대로 전달이 될 수 없겠죠. 그래서 오메가3를 드셔야 하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게 안전한 거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바다의 생선에서 만들다 보니까 중금속에 많이 오염되어 있을 수 있는데요. 유산화의 바이오 오메가는 청정 지역의 5cm 미만이 정어리에서 추출을 해서, 그것도 고온이 아닌 저온에서 2번 추출해서 중금속이 제로, 임산부, 영유아, 수유부도 안전하게 섭취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오메가 이렇게 통에 보면 임산부, 유아들 섭취할 때 주의하라는 문구가 적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임산부들이 중금속에 노출되면 기형아로 출산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안전하게 누구나 섭취를 할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에 우리가 차를 달리고 있을 때 한 150km로 달린다. 그럼 연료가 많이 소모가 되겠죠. 그것처럼 내 혈액순환이 정말 빠르게 잘 되면 이 먹었던 음식물이 열량 소모가 많이 된다고 보시면 되니까 혈액순환이 잘 되는 것도 다이어트에 도움이 됩니다. 코키논 30, 에너지 넘치는 다이어트. 이 코키논은 코엔자임 Q10으로 또 다른 말로 유비퀴논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유비퀴논은 우리 몸에 어디에나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에너지 대사에 필요한 필수 조효소 역할을 하고, 우리 몸이 어디에나 존재하는데 심장에 가장 많아서 혈압 조절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만 환자가 섭취했을 때 2배의 지방을 연소 속도를 주고 있어서 다이어트 할 때 꼭 필요한 제품이고요. 이 코엔자임 Q10은 어릴 때는 몸에서 자동으로 생성이 돼요. 그런데 성장기가 멈춘 20대부터 서서히 감소되다가 40대 정도 나이가 들면서 점점 몸에서 생성되는 게 줄어들어요. 그래서 똑같이 음식을 먹었는데 나이 들면서 나이살인 게 있죠. 그게 몸에서 코엔자임 Q10이 부족해서 그러니까 반드시 음식으로 섭취를 해주셔야 합니다. 포도씨 추출물.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 음식을 많이 못 먹게 되면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어요. 스트레스 받다 보면 활성산소가 많이 생기죠. 그래서 항산화 물질인데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포도씨 추출물로 밝혀졌죠. 이 포도씨 추출물은 비타민 C의 20배, 비타민 E의 50배 항산화 역할을 해요. 그런데 프로후라바노 C300은 포도씨 추출물 100mg과 비타민 C 300ml를 결합해서 포도씨 추출물만 드실 때보다는 3배에서 4배 시너지 효과를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강력하게 항산화 작용을 하다 보니까 미세한 염증까지 완화를 도움을 주죠. 몸의 모든 병의 질병의 원인이 염증으로 시작이 되고 몸에 염증이 많으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 수 있지 않겠죠. 이렇게 프로그라바는 C300으로 몸의 염증도 완화하고 다이어트에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제품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장에 100쪽의 균을 가지고 있어요. 이 균이 몸에 좋은 균, 유해균도 있고 유익균도 있죠. 그래서 유익균이 많아야 되니까 유산균을 반드시 섭취를 해야 되는데 유산균을 섭취를 했을 때 균주가 정말 중요해요. 위산에서 강하게 살아남아서 장까지 살아서 가는 제 역할을 하는 특허받은 3세대 균주, 장 환경에 좋은 비피도박테리움, 아디마이스 BB12, 면역에 좋은 락토바실러스 람노소스, LCG균을 50억 마리, 100억 마리를 한 포에 스틱으로 담겨 있습니다. 이 락토바실러스 람노소스는 면역력에 좋은 균주잖아요. 장염 환자가 입원했을 때 대학병원에서 이 균주를 처방을 해줘요. 제가 소비자 중에 장염이 걸린 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입원을 했는데 유산균을 처방을 해주는데 제가 균주를 보니까 람노소스 균주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개수를 봤어요. 2억 마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산화 한 포에 50억 마리 있죠. 장이 건강한 사람은 식약처에서 하루에 50억 마리를 권장을 해서 이틀에 한 포 드시면 되는데 해독을 할 때 1단계에서는 하루에 2포, 그리고 다이어트 할 때는 하루에 한 포를 드시는 게 더 도움이 됩니다. 헤파신, 간 건강에 도움을 주는 건데요. 간은 하는 일이 하루에 500가지 일을 해요. 엄청난 일을 하는데 또 침묵의 장기라서 이게 한 70%, 80% 손상되어야지 건강검진에서 발견이 되죠. 신경세포가 없어서 통증도 잘 못 느끼는 게 간인데요. 이 간도 소화기계 통에 들어가거든요. 간이 생리활동 조절, 신진대사 촉진, 독소도 배출, 독소, 해독, 살균 작용도 하는데 이 간 건강에 지구상에서 가장 좋은 성분이 실리마린 성분으로 밝혀졌어요. 헤파실의 헤파는 간이고 실은 실리마린이거든요. 실리마린을 130mg 함유하고 있는 헤파실로 간 건강에 도움을 주면서 다이어트에 도움을 주는 제품입니다. 알로엔즈, 알로에 겔 성분으로 만든 제품이고요. 이 알로엔즈는 우리 배변에 수분을 보유하고 있어서 배변 활동 원활에 더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대 영양소를 에너지로 분해시킬 때 소화효소가 필요하다고 했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및 유당을 분해시켜주는 6가지 소화효소를 함유하고 있어서 에너지 대사에 도움을 주는 제품이고 위 건강, 장 건강, 위가 정말 예민하신 분은 알로엔즈 한 통으로 먼저 들어가서 위를 가설을 놓고 제품을 드실 때 효과를 크게 봤습니다. 네, 지금 이 제품들이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 다 건강 쪽으로도 도움이 되는 제품들이죠. 제가 다이어트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건강을 위해서 건강을 생각하면서 하는 다이어트 때 제가 정말 많은 얘기를 들은 게요. 사람들이 다이어트를 했을 때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했어요. 살 빼려고 나는 다이어트 했는데 몸이 더 건강해졌다고. 사람 그냥 따라오는 서비스가 되어버렸다고. 그래서 감동을 하게 된다는 얘기를 피드백을 정말 많이 들었고요. 이렇게 제품으로 케어를 하고 추가적인 체크 사항으로는 물을 이제 하루에 2리터 정도 드시는 게 도움이 되겠죠. 물을 드실 때는 미지근한 물을 한꺼번에 많이 말고 2시간, 3시간 간격으로 한 컵씩 드시면 되고요. 두 번째, 수면 습관. 잠자는 동안에 렙틴 호르몬이 생성이 된다고 합니다. 이 렙틴 호르몬은 내가 배가 부르면 배가 부르다고 뇌에다가 신호를 보내는 성분이에요. 근데 이게 망가져 버리면 배가 부른데도 음식을 먹었는데도 계속 먹는 것을 달고 사는 사람을 주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적당한 운동을 하면 또 다이어트에 더 건강에 도움이 되겠죠. 저는 몸매가 원래 이랬어요. 그래서 유산화를 건강으로 만났지 다이어트로 만나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저희 아들이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식습관이 인스턴트나 이렇게 탄산음료 같은 걸 좋아하게 되면서 살이 찌기 시작하더라고요. 걷잡을 수 없이 계속. 그런데 먹는 걸로 아들도 스트레스고 저도 스트레스고 계속 얘기하다가 안 되겠다. 그냥 내버려 두고 나중에 어느 정도 좀 더 크면 다이어트를 시켜줘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6학년 때 얘가 사춘기가 왔나 봐요. 다이어트를 시켜달라고 하더라고요. 여기 보면 비만도 질병이라고 했죠. 아들을 보면서 제가 이거를 느꼈어요. 건강해야 살이 빠진다는 거. 저희 아들이에요.
6학년 여름이었어요. 몸무게 하고 오히려 키하고 그런데 애가 갑자기 다이어트를 시켜달라 하길래 내가 왜 그러냐고, 왜 다이어트 하려고 하냐고, 그렇게 먹는 걸 좋아하는 애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애가 예쁜 멋있는 옷을 입고 싶대요. 딱 그 10대 20대 그때죠. 항상 이렇게 고무바지만 입는 체육복만 입고 있었거든요. 청바지가 입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다이어트 쉽지 않잖아요. 어른도 쉽지 않은데 똑바로 안 하려면 하지 말라고 했는데 정말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단계를 시켜줬어요. 학교를 가니까 해독은 그렇고 급식을 한 끼를 하고 아침 저녁으로 제품을 먹이면서 다이어트를 했는데 6개월 뒤의 모습이에요. 네. 근데 얘가 저보고 하는 말이 엄마 2주 동안이 가장 힘들었대요. 2주가 지나고 나니까 갑자기 상상을 했대요. 햄버거하고 피자 같은 거 생각하니까 먹기 싫어지더라고. 그래서 정말 열심히 한 건 사실 2달이에요. 2달 열심히 하고 석 달째부터는 거의 3단계 수준으로. 아침에는 항상 밥 먹는 걸 싫어하니까 일어나면 밥맛이 없잖아요. 비타민을 먹고 3단계 했는데 제가 딱 느낀 게 그렇게 흡입하고 폭식하던 애가 천천히 꼭꼭 씹어 먹고 배가 부르면 그냥 숟가락을 놓더라고요. 일부러 놓은 게 아니라 정말 배가 부르니까 먹기 싫대. 그래서 뇌에서 신호를 보내는구나. 내가 얘를 생각하면서 느꼈어요. 몸이 망가져서 살이 쪘고 지금은 그 못한하게 고쳐졌다는 거. 유산화 제품으로. 그리고 나서 또 1년이 지났어요. 유지가 중요하잖아요. 지금 네, 제가 키가 155거든요. 저희 남편도 173이에요. 근데 얘가 이제 중2 올라가는데 아빠 키하고 똑같아요. 저는 처음부터 다이어트 들어갈 때 생각했어요. 키는 걱정 안 한다고. 어떤 엄마가 성장기 어린이한테 굶기겠냐고. 제가 이 영양제, 이 유산화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잘 아니까 애가 제대로 지켜만 준다면 건강은 따라오고 키도 더 많이 클 거라고 자신을 했는데 지금 너무 잘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2달 전부터 운동을 시작했어요. 주짓수하고 킥복싱. 그래서 지금 근육이 좀 더 생겼대요. 이 키에 몸매가요. 어깨가 넓고 허리는 잘록하고 다리가 되게 길어요. 그래서 아무 옷이나 걸쳐놔도 옷빨이 잘 받는다고 친구들한테도 그 얘기 듣고 그 주짓수 관장님이나 그렇게 같이 운동하는 사람들한테 그 얘기 들으니까 얘가 자신감이 생기나 봐요. 그래서 자기 목표는 뭐 키는 80cm까지 크는 거라고 하는데 말랐죠? 예, 제가 봐도 집에서 옷 벗고 이렇게 다니면 되게 말라 보이거든요. 이거를 보면서 저는 자신 있게 다이어트를 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건강한 다이어트를 하셔서 예쁘게, 몸매는 예쁘고 몸은 더 건강하게 사업까지 잘 번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